만약 당신이 지금 내리려는 선택이 결코 우연이 아니라고 말한다면 어떨까요? 지금 이 순간 당신이 이 곤충들을 바라보는 동안 당신의 내면 깊은 곳에서는 무언가가 이미 반응하고 있습니다. 논리가 개입하기 전에, 설명이 덧붙여지기 전에, 그리고 언어로 표현되기 전에 당신의 마음은 이미 한 방향으로 기울어졌습니다. 그리고 그 본능적인 이끌림이 있는 곳에 바로 진실이 숨어 있습니다. 우리는 흔히 스스로가 의식적으로 결정을 내린다고 믿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경우 우리의 가장 깊은 선택은 더 오래되고 더 조용하며 훨씬 더 솔직한 무언가에 의해 인도됩니다. 바로 무의식입니다. 곤충은 심리학이라는 이름이 생기기 아주 오래전인 수천 년 전부터 인간 정신의 상징이었습니다. 신화나 꿈, 그리고 영적인 전통 속에서 곤충은 생존과 변신, 인내, 그리고 목적을 알리는 전령으로 등장했습니다. 그들은 말이 통하지 않을 때 세상에 적응하는 날 것 그대로의 생존 전략을 보여줍니다. 이것은 지능 테스트가 아닙니다. 맞고 틀림을 가리는 문제도 아닙니다. 또한 당신이 무엇이 되고 싶은지에 관한 것도 아닙니다. 이것은 지금 이 순간 당신의 어떤 부분이 가장 활발하게 깨어 있는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니 이제 간단하지만 중요한 행동을 하나 요청하겠습니다. 당신 앞에 있는 네 마리의 곤충을 바라보세요. 분석하지 마십시오. 의미를 비교하려 하지도 마십시오. 상징을 찾으려 애쓰지도 마십시오. 그저 어떤 곤충이 당신의 주의를 가장 먼저 끄는지 알아차리세요. 당신의 눈길이 자연스럽게 머무는 그 곤충 말입니다. 그 첫 번째 이끌림은 생각보다 훨씬 더 중요합니다. 종종 우리는 현재 자신의 내면 상태를 반영하는 것, 혹은 우리에게 깊이 결핍된 것에 끌리기도 합니다. 때로는 익숙한 느낌을 주는 것을 선택하고, 또 때로는 지금 내 인생의 생존을 위해 필요하다고 느껴지는 것을 선택하기도 합니다. 바로 그래서 이 선택은 놀라울 만큼 당신에 대해 많은 것을 드러내줍니다. 앞으로 이어질 이야기에서 각 곤충은 서로 다른 심리적 패턴을 보여줄 것입니다. 대처하고, 적응하고, 보호하고, 성장하는 서로 다른 방식들입니다. 그 어떤 것도 우월하지 않습니다. 각각의 곤충은 저마다의 강점을 지니고 있으며 동시에 저마다의 그림자도 품고 있습니다. 만약 이런 내면 탐구가 당신에게 울림을 준다면 잠시 시간을 내어 좋아요를 누르고 구독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는 소란스러움 없이 차분하고 정직하게 마음에 숨겨진 층위를 탐구하는 이 공간이 지속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이제 당신의 선택을 마음속에 간직하세요. 의심하지 마십시오. 정당화하려고도 하지 마십시오. 그저 그 선택과 함께 머무르십시오. 곧 우리는 당신이 선택한 곤충이 당신이 변화하고, 인내하고, 관찰하고, 헌신하는 방식에 대해 무엇을 말해주는지 밝혀낼 것입니다. 변화 그 자체를 상징하는 곤충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그 의미 속으로 들어갈 때 느껴지는 감각에 집중해 보세요. 때로는 이해보다 인정이 먼저 찾아오기도 합니다. 만약 당신의 시선을 사로잡은 것이 나비였다면 이 선택은 변화로 빚어진 삶을 의미합니다. 나비는 날개를 가지고 태어나지 않습니다. 아름다움 이전에는 갇혀있음이 존재합니다. 색을 띠기 전에는 기다림이 있습니다. 그리고 자유를 얻기 전에는 한때 익숙했던 모든 것이 완전히 해체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이 사실 하나만으로도 당신에 대해 중요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당신은 변화를 통해 성장하는 사람입니다. 그 과정은 종종 내면에서 일어나며 다른 사람들의 눈에는 보이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당신은 자신에게 더 이상 맞지 않는 정체성이나 신념, 감정적 패턴을 벗어던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비록 그 과정이 불편하게 느껴질지라도 말입니다. 정체된 상태는 당신에게 깊은 영향을 미칩니다. 한자리에 너무 오래 머무르는 것은 숨막히게 느껴질 수 있으며 성장이 거부될 때 내면의 무언가가 희미해지는 듯한 기분을 느낍니다. 감정적으로 당신은 예민합니다. 약하다는 뜻이 아닙니다. 통찰력이 있다는 뜻입니다. 당신은 남들이 간과하는 미묘함을 느낍니다. 목소리의 톤, 에너지, 의도의 변화를 알아차립니다. 이것은 당신에게 공감 능력과 창의성, 그리고 감성 지능을 부여합니다. 당신이 최상의 상태일 때 당신은 그저 자기 자신다워지는 것만으로도 타인에게 영감을 줍니다. 하지만 이러한 예민함에는 대가가 따릅니다. 당신은 취약해지는 것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변화는 당신을 설레게 하지만 동시에 불안하게도 만듭니다. 가볍고 자유롭고 싶은 욕망과
감정적인 안전과 정착을 원하는 필요 사이에서 갈등하는 순간들이 있을 것입니다. 삶이 무겁게 느껴질 때 당신의 본능은 불편함 속에 머무르기보다는 새로운 아이디어, 새로운 꿈 혹은 새로운 자아 속으로 도망치려는 것일 수 있습니다. 나비의 그림자는 안주하지 못하는 마음, 즉 조급함입니다. 상황이 잘못되어서가 아니라 변신보다는 인내가 필요한 시점임에도 상황을 너무 일찍 떠나버릴 수 있습니다. 하나의 모습으로 온전히 보여지는 것, 타인이 당신을 진정으로 알 수 있을 만큼 오랫동안 한 가지 모습에 머무르는 것에 대한 미묘한 두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 얻어야 할 교훈은 변화를 멈추라는 것이 아닙니다. 변화는 당신의 본성입니다. 교훈은 언제 내려앉아야 할지를 배우는 것입니다. 진정한 변화가 항상 움직임을 필요로 하는 것은 아닙니다. 때로는 현존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나비의 날개는 강력하지만 또한 연약합니다. 힘은 끊임없는 움직임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언제 쉬는 것이 안전한지 아는 것에서 옵니다. 이 말이 마음에 와닿는다면 지금 당신의 길은 성장을 단단히 뿌리내리게 하고 무언가가 되는 과정뿐만 아니라 머무름 속에서도 아름다움이 존재하도록 허락하라고 말하고 있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이제 우리는 전혀 다른 종류의 힘을 탐구해 보겠습니다. 변화에 의존하지 않고 인내에 의존하는 힘입니다. 어떤 이들은 변화함으로써 생존하지만 어떤 이들은 굳건히 버팀으로써 생존하기 때문입니다. 나비가 변화를 통해 생존한다면 딱정벌레는 인내를 통해 생존합니다. 만약 당신의 주의가 딱정벌레에게 끌렸다면 이 선택은 깊게 뿌리내린 형태의 힘을 드러냅니다. 가시성이나 칭찬 혹은 화려한 변신을 추구하지 않는 힘입니다. 당신은 무게를 견디는 법을 아는 사람입니다. 더 중요한 것은 남들이 멈출 때에도 계속 나아가는 법을 안다는 것입니다. 딱정벌레는 고대부터 존재해 왔습니다. 서두르지 않습니다. 과시하지 않습니다. 자신을 보호하고 꾸준히 앞으로 나아가며 자신의 단단한 구조를 신뢰합니다. 이는 회복, 탄력성, 충직함, 그리고 내면의 규율을 바탕으로 한 성격을 반영합니다. 당신은 아마도 안정감, 책임감, 그리고 신뢰성을 중요하게 여길 것입니다. 자신에게서도 타인에게서도 말이죠. 당신은 종종 사람들이 의지하는 기둥 같은 존재입니다. 자신의 힘듦에 대해 많이 말하지 않지만 정면으로 마주합니다. 삶이 어려워질 때 당신의 본능은 도망치거나 자신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버티는 것입니다. 당신은 일찍부터 감정적인 갑옷을 두르고 세상이 친절하기를 기대하기보다는 스스로에게 의지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이것은 당신에게 놀라운 강인함을 줍니다. 당신은 장기적인 헌신이 가능한 사람입니다. 시작한 일은 끝을 봅니다. 진정한 성장은 느리고 반복적이며 때로는 눈에 보이지 않는다는 것을 이해합니다. 다른 사람들이 의미를 찾아 헤맬 때 당신은 꾸준함을 통해 의미를 만들어냅니다. 하지만 모든 갑옷에는 무게가 있습니다. 딱정벌레의 그림자는 감정의 억제입니다. 취약함을 드러내는 것이 나약함이거나 타인에게 짐이 된다고 믿으며 너무 오랫동안 감정을 담아둘 수 있습니다. 도움을 요청하는 것이 불편하거나 불필요하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스스로 모든 것을 해결한다는 자부심을 가질 수도 있지만 그 안에서 남모르게 고립감을 느낄 수도 있습니다. 또한 경직될 수 있습니다. 변화가 위협적으로 느껴지는 이유는 성장을 두려워해서가 아니라 단단한 무언가를 쌓아 올리기 위해 너무 열심히 노력했기 때문입니다. 놓아버리는 것이 통제력을 잃는 것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때로는 당신의 강인함이 안으로 향해 보호가 아닌 압박이 되기도 합니다. 여기서의 교훈은 미묘하지만 강력합니다. 갑옷을 버릴 필요는 없습니다. 그 갑옷은 당신을 잘 지켜주었으니까요. 하지만 힘은 유연해질 때 더 깊어집니다. 진정한 회복 탄력성은 단순히 버티는 능력이 아니라 인내가 더 이상 필요하지 않을 때 부드러워질 줄 아는 지혜입니다. 당신은 쉬어도 됩니다. 기대어도 됩니다. 다른 사람을 지탱해주는 것뿐만 아니라 당신 또한 안겨 있어도 괜찮습니다. 이제 우리는 통제의 또 다른 표현 방식을 탐구해 보겠습니다. 힘이나 인내가 아니라 고요함과 알아차림을 통한 통제입니다. 어떤 이들은 굳건히 서 있음으로써 생존하지만 다른 이들은 언제 움직여야 할지 그리고 언제 움직이지 말아야 할지를 정확히 아는 것으로 생존하기 때문입니다. 딱정벌레가 버팀으로써 생존한다면 사마귀는 움직이지 말아야 할 때를 아는 것으로 생존합니다.
만약 당신의 눈이 사마귀에게 향했다면 이 선택은 알아차림, 인내, 그리고 깊은 내면의 통제로 형성된 성격을 반영합니다. 당신은 행동하기 전에 관찰하고 말하기 전에 경청하며 타이밍이 힘보다 더 중요하다는 것을 이해하는 사람입니다. 사마귀는 서두르지 않습니다. 수동적으로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주의 깊게 기다립니다. 이것은 본능적으로 전략적이고 직관적인 마음을 보여줍니다. 당신은 아마도 매우 통찰력이 뛰어난 사람일 것입니다. 사람과 상황의 변화가 겉으로 드러나기 훨씬 전에 감지해냅니다. 행간을 읽어내고 남들이 간과하는 것을 알아차립니다. 당신 안에는 조용한 지성이 있습니다. 당신은 혼란보다는 명료함을 선호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감정의 폭발, 충동적인 결정, 불필요한 드라마는 당신을 지치게 합니다. 대신 생각하고 반추하며 내면 세계에 대한 통제권을 유지할 수 있는 차분한 환경을 선호합니다. 도전에 직면했을 때 당신의 본능은 멈춰서서 상황을 평가하고 정밀하게 대응하는 것입니다. 최상의 상태일 때 당신은 나이보다 성숙한 지혜를 보입니다. 의도 없는 행동은 거의 하지 않습니다. 결과를 이해하며 의미 없게 느껴지는 일에 에너지를 낭비하지 않습니다. 감정을 스스로 조절하는 이 능력은 당신을 타인에게 안정감을 주는 존재로 만듭니다. 상황이 압도적으로 느껴질 때 명확함을 가져다주는 사람 말입니다. 하지만 고요함이 지나치면 거리감이 됩니다. 사마귀의 그림자는 감정적 회피입니다. 당신은 정신적으로는 깨어있지만 감정적으로는 방어벽을 세움으로써 자신을 보호할 수 있습니다. 사람들을 가까이 두는 것이 위험하게 느껴질 수 있는데 이는 감정이 없어서가 아니라 자신에 대한 통제력을 잃을까 두렵기 때문입니다. 고립 또한 존재할 수 있습니다. 삶에 완전히 참여하는 대신 삶을 관찰하고만 있는 자신을 발견할지도 모릅니다. 적절한 순간을 기다리는 것이 서서히 망설임으로 변할 수 있고 자제력은 자기 부정이 될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불완전하더라도 앞으로 나아갈 때 당신은 여전히 생각에 잠겨 유능하지만 보이지 않는 상태로 머물 수 있습니다. 여기서의 교훈은 균형에 관한 것입니다. 당신의 힘은 회피가 아닌 알아차림에 있습니다. 고요함은 강력하지만 삶은 참여를 요구하기도 합니다. 모든 순간이 의미 있기 위해 완벽하게 계산될 필요는 없습니다. 때로는 기다림이 아니라 행동하는 자신을 믿는 것에서 성장이 시작됩니다. 계속해서 우리는 매우 다른 종류의 에너지로 넘어가겠습니다. 움직임, 목적, 그리고 자아보다 더 큰 무언가에 기여하는 것으로 번영하는 에너지입니다. 어떤 이들은 관찰을 통해 생존하지만 다른 이들은 행동을 통해 생존하기 때문입니다. 사마귀가 고요함을 통해 생존한다면 꿀벌은 움직임과 목적을 통해 생존합니다. 만약 당신의 눈에 꿀벌이 들어왔다면 이 선택은 행동을 통해 발견되는 책임감, 기여, 그리고 의미에 대한 깊은 연결을 드러냅니다. 당신은 자신이 쓸모 있다고 느낄 때 자신의 노력이 자신보다 더 큰 무언가에 중요하게 작용할 때 가장 살아있음을 느끼는 사람입니다. 꿀벌은 고립되어 존재하지 않습니다. 의도와 구조, 그리고 규율을 가지고 움직입니다. 이는 질서, 목표, 그리고 협력을 중시하는 성격을 반영합니다. 당신은 일을 제대로 해내는 것, 꾸준히 자리를 지키는 것, 그리고 직장이든 가족이든 공동체든 자신의 역할을 다하는 것에 자부심을 느낄 가능성이 큽니다. 당신은 목적에 의해 움직입니다. 노력이 결과를 만든다는 것을 이해합니다. 다른 사람들이 주저하거나 지나치게 생각할 때 당신은 앞으로 나아갑니다. 생산성은 당신에게 안정감과 자존감을 줍니다. 해야 할 일을 알고 헌신적으로 그 일을 해내는 루틴 속에서 편안함을 느낍니다. 최상의 상태일 때 당신은 신뢰할 수 있고 집중력이 있으며 깊이 헌신하는 사람입니다. 사람들은 당신을 믿습니다. 당신은 약속을 지키니까요. 당신은 영감이 아니라 규율을 통해 추진력을 만들어냅니다. 하지만 균형을 잃은 목적은 압박이 될 수 있습니다. 꿀벌의 그림자는 의무와의 과도한 동일시입니다. 당신은 자신이 생산하거나 기여하는 것에 자신의 가치를 너무 긴밀하게 연결할 수 있습니다. 휴식은 자격이 없는 것처럼 느껴지고 가만히 있는 것은 실패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지쳤을 때조차 거절하는 것은 이기적으로 느껴질 수 있습니다. 개성을 잃을 위험도 있습니다. 시스템을 위해 봉사하는데 너무 집중하다 보면 그 시스템이 진정으로 나를 위하는지 묻는 것을 잊게 될 수 있습니다. 당신의 필요는
기대, 의무, 그리고 끊임없는 움직임에 밀려 조용히 뒷전으로 사라질 수 있습니다. 여기서의 교훈은 부드럽지만 필수적입니다. 당신의 가치는 유용함으로만 측정되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은 기능 너머에 존재할 권리가 있습니다. 휴식은 나태함이 아닙니다. 그것은 보존입니다. 꿀벌조차도 일하기 위해서만이 아니라 자신을 회복하기 위해 벌집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진정한 목적은 지속 가능해야 합니다. 그 안에는 멈춤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타인을 위한 봉사뿐만 아니라 자신을 위한 돌봄도 포함되어야 합니다. 마지막 장으로 나아가면서 우리는 이 모든 에너지들, 즉 변신, 인내, 알아차림, 목적을 하나로 모아 당신의 선택이 당신 삶의 이 순간에 대해 진정으로 무엇을 반영하는지 이해해 보겠습니다. 어떤 곤충도 당신을 단정 지을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당신이 선택한 곤충은 지금 당신의 내면이 무엇을 요구하고 있는지 정확히 보여줄 수 있습니다. 이제 당신은 무언가 중요한 것을 알아차렸을지도 모릅니다. 당신이 선택한 곤충은 그저 단순한 이미지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거울이었습니다. 이 곤충들은 각각 삶을 항해하는 서로 다른 방식을 나타냅니다. 경험, 기질, 그리고 내면의 필요에 의해 형성된 서로 다른 생존 전략입니다. 변신, 인내, 알아차림, 그리고 목적은 서로 대립하는 힘이 아닙니다. 이것들은 우리 여정의 서로 다른 순간들에 대한 심리적 반응입니다. 그리고 핵심적인 진실은 이것입니다. 당신은 이 중 하나에만 해당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 모두는 내면의 나비, 딱정벌레, 사마귀, 꿀벌의 측면을 모두 지니고 있습니다. 삶의 단계마다 서로 다른 에너지가 표면으로 떠오릅니다. 때로는 변화가 필요하고, 때로는 힘이 필요하며, 때로는 고요함이, 그리고 때로는 방향이 필요합니다. 오늘 당신이 선택한 것은 종종 당신의 내면이 지금 무엇을 우선순위에 두고 있는지를 반영합니다. 변신을 선택했다면 당신은 무언가로부터 벗어나 성장하고 있는 중일 수 있습니다. 인내를 선택했다면 인정하는 것보다 더 많은 짐을 지고 있을 수 있습니다. 알아차림을 선택했다면 내면 세계를 보호하고 있는 것일 수 있습니다. 목적을 선택했다면 기여를 통해 삶의 의미를 찾고 있는 것일 수 있습니다. 이 중 어느 것도 결점이 아닙니다. 어느 것도 최종적인 정체성이 아닙니다. 이것들은 신호입니다. 심리적 통찰은 자신에게 라벨을 붙이는 것이 아닙니다. 귀를 기울이는 것입니다. 무의식은 완전한 문장으로 말하지 않습니다. 무의식은 이끌림, 직관, 그리고 미묘한 알아차림을 통해 말합니다. 이 영상의 시작 부분에서 느꼈던 그 조용한 이끌림은 당신의 내면 세계가 알아봐 달라고 요청하는 소리였습니다. 그리고 알아차림에서 성장이 시작됩니다. 만약 이 해석 중 깊이 와닿는 부분이 있었다면 그 느낌을 간직하세요. 앞으로 며칠 동안 그 느낌이 당신의 생각, 결정, 그리고 관계 속에서 어떻게 나타나는지 지켜보세요. 진정한 통찰은 천천히 펼쳐집니다. 그것은 믿음을 강요하지 않습니다. 성찰을 초대할 뿐입니다. 또한 당신이 선택하지 않은 곤충이 현재 당신이 거부하거나 소홀히 하고 있는 자질을 담고 있다는 것을 알아차릴 수도 있습니다. 그 또한 의미가 있습니다. 종종 우리가 회피하는 것이 우리가 다음에 통합해야 할 필요가 있는 것임을 드러내줍니다. 떠나기 전에 잠시 성찰해 보십시오. 그리고 마음이 편하다면 어떤 곤충을 선택했고 그 이유는 무엇인지 댓글로 남겨주세요. 당신의 관점을 나누는 것은 당신 자신의 이해를 깊게 할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줍니다. 그리고 만약 이런 차분하고 정직한 자기 탐구가 당신에게 울림을 준다면 이곳에 머무르는 것을 고려해 보세요. 탐구해야 할 거울들이 아직 많이 남아 있습니다. 판단이나 소음 없이 마음을 이해하는 다양한 방법들을 제공할 것입니다. 자기 이해는 당신이라는 사람을 고치는 것이 아닙니다. 자신을 명확하게 바라보고 깨어있는 의식으로 다음 발걸음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때로는 그 발걸음이 선택과 같은 아주 단순한 것에서 시작되기도 합니다.